지금부터 에이프로젠 그룹주들 좀 볼게요. 오늘 좀 밀리고 있죠. 자, KRX 헬스케어 이번 달 상승률 10월 달 얘기하는 거예요. 1위에서 3위 종목이 있는데 1위가 휴마시스예요. 많이 올랐어요. 휴마시스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 이제 네이처셀, 그 다음 바디텍메도 이렇게가 되고 에이프로젠도 만만치 않게 올라왔어요. 4위에 4위 에이프로젠 제약이. 자, 그런데 저 4위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으니까 내가 사게끔 자리만 지켜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자리를 깨고 있냐? 아주 잘 지켜주고 있어요. 에이프로젠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에이프로젠에 대한 좋은 호재가 있죠. 많은 호재가 있어요. 근데 저는 호재 신경 안 써요. 자, 봅니다. 뭐 참고는 하겠죠. 아, 왜 떼었지? 아, 이것 때문에 떼었구나. 자, 신약 바이프레인 뭐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뭐 생산력 뭐 이렇게 뭐 사업 매력 부각 뭐 이렇게 떼었대요. 그래서 떼었대. 알았어. 그런데 월봉의 이치가 굉장히 낮죠. 물론 추세는 깨져 있어요. 추세 절대 못 돌려놓고 있어 아직도. 그런데 이런 친구가 추세를 틀어놓게 되면 엄청난 수익이 와요. 자, 일단 최저점이 841선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5개월 선도 못 갔기 때문에 5개월 선만 가도 상한가예요. 1331원이 되기 때문에 상한가 근처가 되고, 즉 목표가가 상한가죠. 목표가가 상한가가 되는데 20개선까지 가게 되면 거의 64%의 수익률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자, 우린 주식을 할 때 계산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주식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왜 주식에서 계산이 중요하냐면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차를 살 거야. 중고차를 사겠어. 물론 중고차가 비싸다 카대요. 그러면 본인이 계획을 세우죠. 내 월급에서 얼마 정도를 할부를 내고 나는 여기서 이자를 얼마를 감당해야 되고 내가 얘를 36개월 할부를 끊어야 되나 24개월 할부를 끊어야 되나 12개월 할부를 써야 계산이라는 거라죠. 또 도대체 내가 사고자 한 차가 지금 싼 거야 비싼 거야 이걸 먼저 계산하죠. 그 되도록이면 최대한 싸게 살려고 딜러도 갖다 좀 괴롭히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주식을 하면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주식도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자리 중고차 딜러가 나한테 차값을 싸게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주식도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올 때까지는 사지 않는 거예요. 현금 들고 버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에이프로젠의 월봉의 위치를 보면 굉장히 낮은 데다가 주봉에서 본 5주선 위에 있죠.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물론 예전에 사놨으면 더 좋아요. 제가 얘기한 가격인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제일 좋았고 지금도 당연히 수익권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에서 5주선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이면 이 친구가 중기적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지금도 추세 턴을 해놓은 거죠. 아무리 못 가도 20주선. 역시 상한가 근처가 돼요. 일봉에서는 5일선만 깨지 않은 매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어제도 매수, 오늘도 5선 근처 매수해요. 물론 당연히 5일선 깨게 되면 단기적인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 그죠? 20일선에 다시 사면 돼요. 중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계신 분들은 이번 달 사고 다음 주에 사든가 다다음 주에 사면 돼요. 그런데 내가 단기로 들어갔어. 마음이 바뀌었어. 스윙으로. 이랬을 때 잘해야 돼요. 물린 거 1번 하나, 물린 거 2번 하나, 물린 거 3번. 어라, 단기 하려다 10개 물렸는데 시장 폭락해서 손실이 엄청나게 오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단기는 단기대로, 장기는 장기대로 끌고 가야 되고 그거에 맞는 계좌를 나눠놔야 돼요. 이건 제가 메모할 때 꼭 알려드려요. 또 하나. A라는 종목을 물렸어. 도저히 손절치기 싫어. 월봉의 이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손절치기 싫은 거예요. 자, 우리가 손절을 해도 되는 종목, 안 해도 되는 종목을 구분시켜 드릴게요. 에이프로젠 월봉의 이치가 바닥이죠. 얘 손절 왜 해? 사실은. 손절할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낮은데 지금 사는데 그런데 원전주는 안 그리죠. 이것도 원전 들고 있는 것도 혼나겠다. 자, 원전 관련주를 한신기계를 보게 되면 제가 한신기계 비교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런 거에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잠깐 20개에서 찍고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물론 20개에서 만 개면 살만은 한데 절대 사지 마요. 그래도 자, 이런 친구들은 빨리빨리 손절치고 나와야죠. 오른쪽 선에 있을 때 얼른 손절쳐야 되는 거고 20개선 찍고 반등할 땐 빨리빨리 차익실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측산이니까 이런 건 빨리빨리 손절하고 이런 바닥권에 있을 땐 손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애초에 마음가짐이 단기였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한번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이 친구가 다시 한번 바닥이 왔을 때 과감하게 더 살 줄 알아야 돼요. 이 친구 물려가지고 기다리고 더 사야 되는 돈을 남겨놔야 되는데 A를 물렸어. 단기를 치기로 했어. 어라 물렸네? 근데 아무리 봐도 월봉 바닥이야. 그래 얘가 1,000원이었는데 800원이 됐어. 많이 떨어졌어요. 다음 달에 얘를 돈을 들고 있다 사야 되는데 또 얘를 안 사고 얘는 떨어져 있는데 무서워서 못 사고 다른 걸 사면 의미가 없어요. 얘를 갖다 계속 밀어붙여야죠. 그래야 얘가 평단가도 낮아지고 한 번 뛰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오겠죠.
단기를 하든 중기를 하든 스윙을 하든 아까 중고차를 사듯이 본인만의 계획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계획을 잘 지켜나가야지만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겠죠. A프로제는 또 하나가 앞전에 일어난 대량 거래를 제가 잘 보고 있으라고 했죠. 이 친구의 대량 거래 터진 이력이 월봉에서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력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겠어요. 나 세력인데 여기서 20% 먹고 나올래. 절대 이런 세력 없어요. 아무리 못 팔아도 이런 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대량 거래 들어온 기준으로 5일선 근처 매수 단기는 손절이 맞고 깼을 때 21선 근처에서 매수하면 그만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A프로젠 H엔즈를 봅니다. 마찬가지죠. 자,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왔죠. 잘 들어와 있고 지금도 엄연히 5일선 근처에 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음봉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쁜 음봉이 될 수 있어요. A프로젠도 마찬가지로 오늘 음봉이 굉장히 이쁘다. 보통 뛰기 전에 한번 양봉 그려놓고 음봉 뛰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저희 같은 저희 멤버님들은 제가 아침 8시 15분에 만나요. 만나가지고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를 많이 알려드리는데 우리 모비릭스 얘기 좀 해볼까요? 자, 모비릭스를 오늘 들어갔습니다. 오늘 목표가 찍었어요. 매수가, 목표가. 그 멤버한테 제가 분명히 이거 저기 실방에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자, 저도 모비릭스로 좋은 수익이 났어요. 우리가 모비릭스에 집중해야 되는 건 이거죠. 자, 음봉을 그렸는데 이날 몇 프로가 가냐면 상한가를 붙었다 떨어진 친구예요. 상한가를 붙었다 갔다 떨어지고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5일선만 안 깨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돼요. 그럼 저는 계획을 짜죠. 많은 사고 싶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잘 올라가요, 다 얘네들. 자, 많은 사고 싶은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모비릭스를 선택한 이유는 오늘의 자리가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러면 5일선 근처에서 매수 올만 하죠. 제가 현금 부분 갖고 넘어오라고 그랬죠. 현금 부분, 오늘 수익이 났으면 더 이상 뭘 하지 말고 현금 부분을 반드시 갖고 내일 넘어오셔야지만 제가 매물에 또 알려드려요. 5일선 근처 매수죠. 몇 프로 갔냐? 많이는 못 갔어요. 몇 프로 갔냐면 13% 갔습니다. 아무리 못 먹어도 12%에서 10% 먹었겠죠. 그러면 뭐 1000만 원 샀으면 100만 원 버는 거고 500만 원 샀으면 당연히 50만 원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냅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일 사면 돼, 내일 얘를 사라는 게 아니라 요렇게 오늘 또 음봉을 이쁘게 떨어진 친구들이 내가 지금 관종에 넣는 친구들 중에 분명히 나와요. 저는 내일 얘네들 중에 또 하나를 살 거예요. 그럼 위더스 제약 같은 거 오늘 음봉에 매수죠. 내일 뛸 거예요. 그럼 얘 갖다 내일 또 수익 내면 되고 일주일에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수익이죠. 지금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복리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이 계속 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저걸로 먹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A프로젠의 위치가 오늘의 음봉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5일선 깨면 손절이죠. 단기는.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면 A프로젠 들고 가야죠. A프로젠 위치 전혀 안 깨고 있죠. 특히 거래량도 없어요. 자, 어떠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러는데 거래량 없이 조정받는 게 엄청 좋은 거래. 이거는 두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거래량 없이 조정받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는 월봉 바닥 같은 데서 일단 대량 거래가 터진 다음에 거래량 없이 조정 들어오면서 추세를 유지해 줄 때 좋은 거지. 거래량 없이 좋은 건 좋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그 단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떨어지는 애들이죠, 이거. 거래량도 별로 없고 터진 이력도 없고 추세는 다 깨놨는데 또 원전 또 가야 되겠네. 잠시만요. 이런 종목들 조심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 일진 파워를 봅니다. 야, 누가 그러는데 거래량 없이 조정받는 게 좋대. 뭐가 좋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 없이 조정이 들어온다는 거는 월봉이나 주봉에서 장기적인 지표가 우상향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래량 없이 조정받는 게 좋다는 게 해당될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식이 추세를 유지해 주거나 월봉 바닥에서 뛰쳐나갈 때, 이럴 때 누군가 수급이 들어왔을 때 추세가 우상향으로 유지해 줄 때 이때 거래량 없이 조정받는 게 좋은 거지. 엄하게 아무런 거래량도 없고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는데 누가 거래량 없이 떨어지면 좋다는데 말도 안 돼요. 아셨죠?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게 좋다는 거는 그 주식의 현 상황을 잘 이해했을 때인 거예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그죠? 자, A프로젠 제약도 역시나 좋습니다. 오히려 A프로젠 제약이 제일 파워풀해요. 상한가 가고 날라가고 눌림목 주고 또 날라가고 지금도 21선 위에 있죠. 월봉 H가 대바닥에 있어요. 지금 아주 바닥권에 있는 데다가 5선 위에 있습니다. 저라면 얘네들 산다는 얘기인 거죠. 주식을 살 때. 물론 A프로젠 우리 같은 경우에 미리 일찍 사놨으니까 이런 데 사서 비중 줄이고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단기적인 관점이고 그냥 중장기에 쭉 들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A프로젠 제약들은 지금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떨어지거나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임상 실험을 하는 회사들은 언제든지 임상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요. 따라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소니드가 좀 움직였어요. 제가 소니드 로보틱스인가 뭔가 해가지고 왜 로봇 관련주라고 그랬죠. 자, 무반동 물포충 국산화. 로봇 사업 본격화한대요. 알았어. 로봇 사업 본격적으로 하려는 걸 알겠으니까 자리를 봐야죠, 자리를.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좋은 뉴스나 좋은 호재가 떴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쫓아가서 봐야 될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월봉이에요. 소니드에 좋은 뉴스가 떴으니까 내가 월봉 이치 좀 볼게. 네가 월봉에서 높은지 낮은지. 난 높으면 안 사야지. 월봉 이치를 봤더니 굉장히 낮아요. 저기처럼 지금 에이프로젠처럼 바닥권에 있는데 에이프로젠은 그나마 외바닥이에요. 이 외바닥은 알려드렸죠. 갔다가 다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소니드는 외바닥이 아니에요. 22년도 7월달, 올해 7월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6월달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지금 9월달인데 더 무너졌죠. 자, 이때죠. 6월달보다 지금 9월달이 더 무너졌거든요. 이 친구가 뭔 행동을 하고 있냐? 분명히 지수는 6월달보다 9월달에 더 무너져 있어요. 주식을 살 때는 지수도 반드시 같이 이해를 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6월달보다 9월달이 더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지켜주고 있죠. 즉, 이 정도면 다중바닥권에서 이 이상은 주식이 밀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봉을 봅니다. 추세는 전환 못 해놨기 때문에 위치는 아직 추세를 전환 못 해놓은 거예요. 일봉에서 급등했죠. 12% 뛰었어요. 관심 가져야죠.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앞에 띄었죠. 놀림목 주고 내일 같은 날 5일선 회복해 주자마자 매수. 그건 결론적으로 월봉에서 이번 달 종가상 5개월 선 위에 올려놓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고 다음 달이 월봉의 출발이기 때문에 5개월 선에 출발하면 어디 하냐? 10개월 선은 당연히 가는 거고 20개월 선까지 갈 확률이 있어요. 20개월 선까지만 가도 78%예요. 수익률 좋죠. 지금 엄청 좋은 거예요. 60주선까지 갈 확률이 있는데 60주선까지만 가도 일단 5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주식은 계산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그랬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240일선까지 갔을 때 상한가 목표 가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겨울에 전통적으로 강한 게 게임주하고 로봇주라고 그랬죠. 로봇주의 흐름이 나쁘냐? 엄청 좋아요. 자, 미래컴퍼니는 앞전에 대란거래 터지면서 쫙 올라간 이력이 있어요. 9월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하면서 10월달까지 쫙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월봉 H가 어디냐? 굉장히 낮아요. 더 이상 별로 오갈 데가 없어요. 이 공간에서는 잘 모아나갔을 때 수익을 줄 확률이 훨씬 큰 거고 유일로보틱스도 흔들든 말든 신경 쓰지 마요. 네가 흔들든 말든 알았으니까 그냥 5개월 선만 깨지 마. 다음 달에 5개월 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역시나 5개월 선 근처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자, 로봇스타도 마찬가지인 거죠. 월봉 H가 원체 낮고 단지 아직은 추세가 좀 불안해서 16,350원 깨지 않은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이고 로보티즈는 꾸준히 보세요. 꾸준히. 이 친구도 월봉에서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즉 시장이 9월달, 10월달에 그렇게 무너졌어도 추세를 이쁘게 유지해준다는 얘기는 이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매도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즉 매수가 매도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밀리는 건데 얘는 간단하죠. 주식이 왜 떨어질까요? 너무 쉬워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쉽죠. 이것만 이해해도 쉬워요.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자, 모비스를 봅니다. 원체 바닥권에 있고 주봉에서 우선 회복해주고 있죠. 일봉에서 봤을 때 거래량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순간 빵 때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종목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큐렉스는 의료기기 관련주에서 요새 굉장히 핫한데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데 어디까지 기다릴까 하는 거죠. 이렇게 20일선 회복해주고 있죠. 그러면 오늘 같은 날 20일선 회복해주면 바로 매수. 뛴 이력이 있죠, 지금. 그럼 또 뛰어요. 이해하셨죠? 자, 셀루메도 괜찮아요. 셀루메도 월봉 H가 굉장히 낮고 주봉에서는 추세 전환 좀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못 해주고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일봉에서 20일선 회복해주면 매수. 왜 관심권에 두고 봐야 되냐면 앞에 뛴 이력이 있죠, 지금. 얘네들이 세력이에요. 눌러주고 다시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갈지 한 달 뒤에 갈지 두 달 뒤에 갈지 모르니까 20일선 올라갈 때 사시면 돼요. 자, 영호DSP 같은 애들 겁내지 마요. 얘네들 어디 엄청 낮아. 얘네들 어디 오갈 데가 없어요, 별로.
얘들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주봉에서 5주선 회복해 주자마자 매수. 우리가 예전에 여기서 사서 수익을 잘 낸 친구인데 역시나 여기 회복해 준 매수고 자리나 상황은 좋다. 에브리버, 소니드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로봇 관련주들보다는 이런 친구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친구들 기준으로 로봇주를 보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항공주하고 여행주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그랬죠. 제가 보는 거는 저는 전 섹터를 다 봐요. 항공 여행 섹터도 보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보고 HLB도 보고 로봇주도 보고 게임주도 보고 원전도 보고 다 봅니다. 방산주도 보고 원전 방산 패스. 그죠? 또 하나가 제가 제일 찝찝하게 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코로나가 해제가 됐고 여행객이 늘었는데 저는 면세 관련주, 그냥 면세 관련주 조금 덜해요. 특히나 항공주 여행주를 저는 잘 안 봐요. 항공주 여행주 섹터를 제가 제일 왜 안 보냐면 재무가 안 좋다고 그랬죠. 재무가 안 좋은 친구들을 굳이 중장기로 끌고 가지 마요. 굉장히 피곤해져 이 친구들. 나중에 꼭 뭘 해요. 유상증자 하든 뭘 하는데 결국은 또 터졌죠. 자 보겠습니다. 아시아나가 완전 자본 잠식 우려에 오늘 11% 급락을 맞이했는데 아시아나가 이런 친구들이 월봉 H는 낮아요 엄연히. 그런데 추세도 다 깨고 있죠. 왜 깨졌냐면 금방 자본 잠식 우려가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행주나 항공주가 아무리 리오프닝이 관해서 수혜를 받을 것 같아도 결국 주식의 기본 원리인 재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갖고 중장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안 사면 돼요, 안 사면. 우리 개인들은 굳이 항공주를 내 포트에 편입시켜야 될 이유가 없죠. 아니 원전주 꼭 편입시켜야 돼? 방산주 꼭 편입시켜야 돼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누가 하라고 막 뭐라 한 적 없죠. 그러니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편입하려면 게임주나 로봇주가 낫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밑으로는 왜 이렇게 잘 가, 얘? 잠시만요. 4.59%. 그러니까 굳이 하려면 앞으로 섹터를 볼 때는 우리가 게임주나 로봇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도대체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물론 나는 여행하고 면세주가 너무 좋아. 난 도저히 항공도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럼 하시면 돼요. 네. 되도록이면 이런 친구들, 이런 섹터는 전체적으로 다 피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고